네, 오늘은 데이터가 우리가 분석하기 편한 상태로 바꾸는 과정을 해볼 건데요. 데이터를 어디서 다운받거나 누군가 데이터를 주면 이 데이터가 늘 우리가 분석하기 편하거나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거를 조건에 맞게 변수를 바꾼다든가 또는 그 변수를 바꾼 거를 가지고 그룹을 짓는다든가 요약을 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데이터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ds_pubg 들어가서 웹앱 그 다음에 ds_pub 튜터북 가게 되고 북을 클릭하면 여기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요걸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따라하게 될 건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타이디버스라는 패키지를 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 패키지 중에 타이디버스 패키지를 주로 사용을 하고 이 패키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HTML 테이블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요. 요거는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든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어떤 작업을 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HTML을 이용한 테이블을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이 have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인데요. 요걸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처음부터 여기 폴더에 보시면 아마 네, 이렇게 폴더가 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특히 여기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데이터라는 폴더에 데이터를 다운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네, 이렇게 데이터라는 폴더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없으면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으로 할 건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if라는 단어를 좀 썼어요, 제가. 그래서 if라는 단어를 좀 쓰고 그 단어를 통해서 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데이터를 패키지를 인스톨할 때 인스톨 패키지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미 설치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패키지라는 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설치할 필요가 있냐,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필요하냐 그러면 요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미 다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뒤에 거를 실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하지 않고 넘어가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돌리면 저는 노하겠습니다. 이미 데이터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설치하면 되고요. 제가 설치 안 된 게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 보시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요 타이디버스라는 패키지를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옮기고 수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묶여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패키지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설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요, 이상이 있다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됐나 볼까요? 저는 패키지 설치를 계속 하고 있네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에러 메시지가 하나 있네요. 여기 보니까 vctrs
근데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업데이트를 좀 해보면 되겠죠. 그냥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업데이트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아까 VCTRS 어떤 한번 볼게요. 뭐 크게 에러 메시지는 없네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큰 문제 없이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되고 있는 거는 요거를 다시 해서 컨트롤 엔터 해보면 이 창에 보면은 뭐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로딩하고 큰 문제 없다고 얘기가 나오죠. 다시 해서 돌려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샵을 한 거는 마크 표시인데요. 이거는 나는 알고 있지만 컴퓨터야 돌리지 마, 수행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요. 계속 다운로드 하거나 그러긴 좀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URL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URL을 가지고 다운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가져오면 이제 URL 있죠. 그럼 오른쪽에 URL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그 데이터를 올려놓은 URL인데요. 그 URL을 다운로드하고 데이터라는 폴더에 KWCS 6번째 SPSS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었죠.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없는데 한번 다운로드 해볼까요? 자, 치고 컨트롤 엔터해서 다운로드 해보면 에러 메시지가 뜨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뜨죠? No search file or directory죠. 디렉토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new folder 데이터라고 했나요?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다운로드 됐네요. 실제 다운로드가 됐나 한번 볼게요. 네, 잘 다운로드 됐네요. 이제 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리드 sav인데 이게 해분 패키지에 있어요. 해분 패키지라는 요거는 R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 SAS 파일이라든가 SPSS 파일 같은 거를 불러올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로 지정해주고 경로에 있는 파일명 해주면 됩니다. 요 파일명은 터미널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어디 여기서 pwd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죠. 그럼 데이터 폴더에 우리가 여기서 작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폴더의 데이터에 이제 여기에 KWCS 데이터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데이터에 KWCS SAV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거를 이제 가져와도 되겠죠. 아이고. 네. C get word
자, 하나는 기본 폴더에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KWCS라는 데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든 데서 이 데이터 안에 있는 걸 불러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요 맨 앞에 슬래시를 붙이면 원초적인 폴더로 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폴더로 가서 홈에 DS펍에, 여러분들은 이제 스튜던트 뭐 0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DS펍에 프로젝트 KWC 데이터, 그 다음부터는 같은 거죠. 그래서 불러와 보면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러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마다 요게 다르겠죠. 요게 유저 이름이, 그걸 고민해서 하시면 되고, 이게 윈도우나 이런 거 할 때는 여기가 뭐 홈이 아니라 D 드라이브나 이런 게 되겠죠. 고민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get word 해서 get word라고 하면 해볼게요. 현재 디렉토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 현재 디렉토리를 복사해서 그 다음부터 있는 폴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이게 5만 명이나 있네요. 자, 이 5만 명이 있는 걸 다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5만 명 중에 10개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한 다음에 헤드라고 하면 앞에 거 10개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거 10개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10개가 아니네요. 6개까지 하네요. 그럼 10개 보이게 하려면 슬라이스. 자, 여기까지. 자, 데이터를 몇 개까지 보여줄 거냐 라고 하는데, 우리가 행열이라고 하죠. 로우 몇 개까지 보여줄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슬라이스 라고 하고, 이거를 늘 이렇게 하기 그러니까 헤드 앞에 거 5개, 반대로 테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테일 꼬리. 네, 뒤에 거부터 보여주게 됩니다. 뒤에 거부터, 이렇게 아이디가 뒤에 거부터 나오죠. 뒤에 거부터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고, 여기다가 이제 그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걸 하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HTML 창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요걸 좀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 말고 여기다 슬라이스해서, 만약에 굉장히 많다, 1부터 100까지다 라고 하면 100개나 나오죠. 그러면 이제 25개씩 해서 넥스트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겠죠. 소팅도 하고 웨이팅도 하고 에어리어 소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튼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헤드나 테일이라는 것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알아봤지만 데이터 설문지라든가 데이터 변수명 파일 같은 게 필요하죠. 자, 그럼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 설문지를 클릭하면 네, 설문지를 어디다 클릭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설문지와 변수명 파일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걸 통해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몇 가지 방법 중에 여기 보시면 셀렉트, 필터, 어레인지, 뮤테이트, 그룹 바이, 그리고 머지 또는 조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해보고 요걸 통해서 몇 가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를 하면 이제
요런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각 변수가 있고 연령의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 편차를 남녀로 구분해서 나타내는 좀 익숙한 표죠. 수면에 대한 수면의 질인데요. 점수, 그리고 연령을 몇 세 이하별로 몇 명이 존재하냐, 그리고 이거는 요통인데 요통이 있고 없고를,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요통이 있는 사람이 23%, 여자 같은 경우에는 요통이 있는 경우가 30%, 요런 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 핸들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다시. 그래서 우선 셀렉트부터 볼게요. 셀렉트는 어떤 변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변수를 선택하는데 이 변수를 한번 볼게요. kwcs names. 그러면 변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이 변수를 다 가져가면 데이터 컴퓨터가 힘들어 하겠죠. 요 year, state, age, 요 세 개 한번 불러볼까요? 그럼 변수가 46, 47, 48번째 변수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select 46, 47, 48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year, state, age 된 거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변수명을 써보면 좋겠죠. 왜냐면 변수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달라보면 이제 똑같은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sele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숫자든 그리고 변수 이름이든 상관없이 조절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아이디랑 가중치랑 지역, 그리고 이 하우스 넘버인 것 같고, 그리고 성별 가져와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네임즈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임즈 해서 kwcs 네임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직종이에요. 잡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잡 2, 3, etc 이렇게 있죠. 그럼 잡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변수만 가지고 분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셀렉트해서 잡이라는 걸 하는데 뭐냐면 contains 잡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거를 contain 해서 구해보자라고 돌려보면 되는 거죠. 네. 에러가 났네요. 뭐라고 했냐면 could not find function contain이네요. contain즈죠. 네, 왜 제가 틀린 거죠? 네. 그러면은 잡이라는 단어를 가진 변수명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뭔가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그랬더니 여기 점을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죠. 안 써볼까요? 상관없네요. 네, 점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고요. 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볼 때 contains라는 걸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잡 1을 한번, 잡 1만 저는 가져와 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 잡 1을 이렇게 가져오나 여기다가 따옴표를 가져오나 같은 결과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한 개념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렇게 느끼는 날이 오실 겁니다. 여튼 문자도 인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문자를 인식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자,
자, 이제 제외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id, wt, 에어리어를 가져와요. 자, 그러면 id와 가중치와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id를 빼고 싶은 거예요. 난 가중치는 필요 없어. 그럼 빼기 wt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가중치가 없어진 상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숫자도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뺄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한다. 그리고 여러 개를 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기억이 안 나네. c, id, wt 한 다음에 앞에다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해볼까요? 아, 잘 되네요. 느낌표도 되나 볼까요? 느낌표도 되나? 아, 느낌표도 같네요. 자, 느낌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표 쓰시는 것도. 여튼 느낌표라는 것은 금방 보시다시피 마이너스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느낌표나 빼기를 쓰시면 될 거고, 그리고 하나의 벡터로 묶어주는 방식은 C라는 거 하고 가로 열고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필터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필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셀렉트, 그 다음에 필터. 필터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지금 변수별로 구했잖아요. 이제는 변수 값별로 한번 구해 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셀렉트 성별 그리고 나이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뭐 남자 여자인지 그리고 연령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70살 이상만 해보고 싶은 거예요. 70살 이상 그 필터. 그래서 age가 74세인 것만 골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4세만 골라줬죠.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럼 74세가 아닌 것. 그럼 여기다가 느낌표를 하면 아닌 것이 되겠죠. 또는 여기다가 느낌표를 해도 아닌 것이 되겠죠. 네, 74가 아닌 사람만 고르는 방식이에요. 자, 는이라는 거를 굉장히 잘 찾아봐야 되고요. 그럼 70살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하는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는하고 는 그리고 이상 이하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15세에서 남자이면서 17세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남자인 경우 1인 거 하면 되겠죠? 그럼 남자인 경우가 남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필터 age는 17세 이하인 경우로 가면 네, 몇 명이 굉장히 적네요. 그쵸? 이게 근로환경 조사라서 17살 이하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네, 9명이네요. 남자인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여기다 and를 붙여도 돼요. and age 17. 네, 그러면은 요걸 통해서 요 안에다 조건문을 계속하면 되겠죠. 5어 쓰면 어떻게 될까요? 5어는 요건데요. 이건 뭐 다 잡겠죠. 이렇게 and와 5어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아까 아니다는 뭐였죠?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닌 것이 아니다 라고 하거나 하면 되겠죠. 저는 다 쓰긴 하는데 앞에다 쓸 때 뒤에다 쓸 때 둘 다 자주 써요. 근데 아무래도 요 앞에다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뭐라고 하죠? 이걸 또 가로로 묶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 습관적으로 요게 아니다라는 걸 좀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봤더니 17세 이하인데
17세 이하를 AND로 해볼게요. AND. 지금 뭐가 잘못됐죠? AND라는 단어를 직접 썼네요. 네. AND. 네. AND라고 하면 안 되나? AND라고 하면 안 되나?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우와. 안 되네요. AND라고 하겠습니다. AND.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연령을 순서대로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야 16세가 몇 명인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어레인지를 쓰면 됩니다. ARRANGE age를 갖고 어레인지를 하면 돼요. 소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16세가 3명이네요. 4명. 그리고 17세도 5명.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17세부터 해볼까요? DSC로 하면 됩니다. DSC는 디센딩이라는 거고 역순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7세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면 ascending, DSC를 쓰면 descending, 이렇게 어레인지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mutate라는 걸 이제 해볼게요. mutate. 적어볼까요? 그러면 처음에 select, 이거는 변수 설정, 그리고 필터, 변수 값을 가지고 하는 거고, mutate는 변수 값을 등을 이용하여 생성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그냥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KWCS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거기에 성별과 연령을 선택을 해요. 선택됐네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엑셀로 늘 작업을 하다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뮤테이트는 변환을 하는데 sexgp라는 변수를 생성하려고 그래요. 이때 case when,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sex가 1일 땐 메일이라고 해주고, 어디다? sexgp에 어사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tsex가 2일 땐 female이라는 단어를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2일 때는 female, 1일 때는 male. 잘 바뀌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요거를 지금은 이제 몇 개까지는 이렇게 그냥 수작업이 편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도 데이터가 5만 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변수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실수를 생각보다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변수를 조절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뭔가 길어 보여요. 근데 이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럼 또 뭘 해볼까요? 이제 연령을 5세 단위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5세 단위.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mutate ageGP는 case when 가로 열고 엔터. 왜 엔터를 치냐면요, 이게 습관이에요. 어떤 논리적으로 동일한 함수까지를 쓰고요. 그 함수의 조건을 여 밑에다 쓰면 잘 잊어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5. 요걸 해볼까요? true는 이거 외에 나머지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5세 이하는 25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빈칸으로 돌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해볼게요. 아까 보니까 거의 빈칸이겠는데, 그러면? 네, 거의 빈칸이죠. 그러면은 65세로 바꿔볼까요? 65.
네. 그러면 이제 뭐가 좀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65세 이하는 65로 하지만 나머지는 다 빈칸으로 만드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저 true라는 건 이제 나머지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까요? 네. 글씨 쓰기 그러니까 붙여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하나가 있죠. 25세, 30, 35, 40 연령을 만들 때 5단위로 자르되 5단위를 포함하지 않게 만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통계청 때문에 그래요. 통계청이 어떤 통계를 낼 때 5를 포함하지 않고 잘라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의 결과를 외부랑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연령별 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5를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65세까지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왜 그럴까요? 통계청 때문에 그래요. 통계청에서 65세 이상은 15세 이하, 65세 이상은 따로 연령군을 묶어서 통계를 내줘요. 그래서 그 통계에 대한 거를 비교하려면 이렇게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저는 거의 루틴 잡이에요. 늘 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이걸 테스트 1이라는 데이터에 이걸 넣었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는 테스트 1이라는 데이터를 해보면 이렇게 연령 GP로 에이지 GP로 잘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좀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테스트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테스트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테스트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뮤테이트 중에 케이스 웬을 썼는데 이 케이스 웬 말고도 우리가 리오더라는 게 있어요. 리코드라는 게 있어요. 리코드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뮤테이트 GP는 리코드 섹스 GP를 놔두고 리코드를 하는데 이거는 이메일이라고 돼 있는 거를 이거를 대문자 메일로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메일이라고 돼 있는 걸 메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메일 대문자 이렇게 뭐 앞에 거만 올 때 리코드 팩터로 됐네요. 아, 이게 팩터라서 저절로 바뀐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리코드를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웬을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편한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네, 어떻게 됐죠? B메일은 바뀌고 메일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꿀 게 적을 땐 어떤 거 쓰는 게 편할까요? 리코드 쓰는 게 좋겠죠. 간단하게. 자, 그거 하나만 바꾼다. 이렇게 하면 텍스트 분석에서 많이 쓰이겠죠. 예를 들어서 B메일인데 어떤 거는 B말레라고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바꿔줄 때 가장 또 손쉽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라는 건 외우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있었다 하고 다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서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인터랙션 그룹을 하나 만들 거예요. 뭐냐면
연령이 60세 이하고 미만이고 남자인 경우에는 0 메일로 60세 미만이고 여자인 경우에 0 피메일로 그리고 1일 땐 올드 메일 2일 땐 올드 피메일이에요. 자, 여기에는 60세라는 에이지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60세 이상이라는 걸 가져오게 됩니다. 뭐냐면 케이스 웬에서는 여기에 if else라는 게 숨어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아니한 것들 중에 라는 if else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else 개념이 있으니까 되게 쉬워요.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콘솔 창에서는 화살표를 위로 하면 금방 했던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해보면 B메일이면서 60세 이상이니까 올드 B메일, B메일이면서 55세 이하니까 0 B메일이 됐죠. 신기하죠? 요게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는데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게 숨어 있다는 거죠. 요게 아니면서가 숨어 있어요. 해볼까요?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지울 수 있다 라는 거고, 우리가 어떤 걸 정의할 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중에서라는 개념을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룹 바이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결국에 반복 작업해야 되잖아요. 이제 반복 작업하는 거를 막아주는 첫 번째가 그룹 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룹 바이는 데이터 탐색에서 사용되는데, 그룹 바이 더하기 서머라이즈 또는 더하기 카운트랑 같이 해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럼 그룹 바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뭘 해보고 싶냐면, 이건 요통이에요. 힐 프로브 1은 요통인데, 요통을 봤더니 요통 있는 사람이 1, 없는 사람이 2예요. 그리고 NA, 요건 미싱 밸류인데 무응답했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아니면 결측값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분석할 때 지우는 게 좋아요. 어떻게 지울까요? 네, 이렇게 해볼까요? 이랬더니 true 59가 돼요. NA가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NA가 맞으면 true 값을 주고, 그런 값을 준 게 59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터를 해보면 좋겠죠. 더 여기다가 NA가 아닌 것이라는 개념으로 필터를 하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가 NA가 아닌 것으로만 필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석할 것들 셀렉트 해볼게요. tsx age 힐 probe 1 이렇게 해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게 1, 2가 지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걸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mutate sexgp는 case when tsx는 1이면 man 아니면 wom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남녀의 미싱 값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됐죠. 그러면 요거를 갖고 그룹 바이 섹스GP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그룹을 줬다는 거죠. 그룹을 준 다음에 아까 카운트 힐 헬스 프로블럼 1 이런 걸로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남자에서 1은 몇 명, 남자에서 2는 몇 명, 우먼에서 1은 몇 명, 우먼에서 2는 몇 명,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쩔 때는 맨 우먼을 쓰고 어쩔 때는 메일 비메일을 쓰는 것 같아요.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비율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비율이냐면 연령에 대한 비율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연령 우리 구했었나요? 여기 구했죠? 여기서 연령 구해서 다음같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파이프 해야죠. 파이프. 아, 코드는 여기 있는 것들을 계속 요 강의록의 코드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거에 요 표시가 있어요. 클릭 투 카피. 이 카피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기 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써보는 게 좋아요. 써보면은 손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손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로 그룹을 정해서 카운트를 해보는 거죠. 이제 카운트를 하면 네, 힐 프로블럼 왜 몇 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거 네, 그러면 여성 1의 힐 프로블럼은 몇 개? 했던 거네요. 이제 연령별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연령별로 하면 여기다가 AGGP 넣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연령별로 나오네요. 자, 이렇게 서머라이즈나 그룹바이나 이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갈게요. 이게 뭘 더 나갈 거냐면 여기에 대해서 뮤테이트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 했잖아요.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 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연령별로 몇 명인지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요게 1, 2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10642 164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토탈이라고 하고 이거를 sum n으로 하면 돼요. 자, 이미 에이지 그룹별로 했으니까 1642가 나오죠. 그럼 1642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요걸 가지고 probability proportion을 할 수 있잖아요. n에다가 토탈을 나눠주면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25살에서 요통이 있는 거는 전체 1642명 중에 172명인 10%라는 거죠. 퍼센트로 바꾸는 게 좋겠네. 아, 10%면 100이어야 되죠. 네, 10%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89%라는 정보는 필요 있나요, 없나요? 뭐 필요 없죠. 우리가 보통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보기 편하게 하려니까. 그럼 필터 힐 PROV1이 1인 경우만 남겨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25세에서 요통이 있는 사람 172명이고 전체 1642 중에 10%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령별로 10%, 14, 16, 20, 23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60세 이상이 되면 갑자기 14%가 증가하네요. 그 이전보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고 5배나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어떤 거를 좀 쉽게 볼 수 있어요. 남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남녀 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그룹 바이에다가 섹스 GP도 그룹을 해서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자에 대해서 연령별로, 남자에 대해서 연령별로
네, 그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었죠. 그룹 바이에다가 두 개를 넣어도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익숙하게 해야 되는데요. 성별, 연령별 요통의 유병률을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된다. 정말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반복을 하는 것을 아주 익숙하게 해줘야 돼요. 강의록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바로 익숙하게 하거든요. 네, 자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썸머리 1이라는 데이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SMRI 1. 네, 요렇게 해도 되고, 요거를 다 만들었으니까 앞에 가가지고 SMRI 1에다가 어사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SMRI 1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잘 분석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카운팅 데이터고,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카운팅 데이터였어요. 베리어블이죠. 밸류죠. 명목 변수인데, 이제는 컨티뉴스 밸류인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머라이즈를 이용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있는 거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EGNA 하고 성, 연령 가져온 다음에 똑같이 한 다음에 섹스 지표의 평균 연령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연령을 해보는 거예요. 서머라이즈를 통해서 민, 에이지, 스탠다드, 에이지를 해본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나올까요? 네, 여성의 평균 연령은 50, 남성의 평균 연령은 49, 스탠다드 에이지는 14 이렇게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표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표는 아까 어떤 표였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서 몇 퍼센트인지 율은 얼마인지를 가지고 표를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 좀 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머지라는 개념입니다. 조인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이건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합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좀 가져와 볼게요. id가 1이고 베리어블이 그때 베리어블 1의 값이 a1, a2인 것, id가 2, 3이고 베리어블 값이 b1, b2인 데이터를 만들어 본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탭 1, 네, 탭 2, VAR1하고 A1, A2인데 id가 2가 겹치죠. 그러니까 이걸 데이터 하나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몇 가지 조인 방법이 있는데, 이 조인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거는 풀 조인, 다 합쳐라, 그리고 이너 조인, 같이 있는 것만 합쳐라, 그리고 레프트 조인, 레프트 조인입니다. 왼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탭 1에 풀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탭 2를 마치는데 뭐에 따라? id에 따라 하는 거죠. 여기다 C를 할게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A1, A2, B1, B2. 네, 그래서 전체 다 조인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너 조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너 조인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이너 조인 같은 경우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너 조인 말고 라이트 조인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있는 걸 다 살리고 거기에 필요한 A2만 하고 VAR에서만 있고 VAR2에 없는 것은 버려라, 이런 거죠. 그러면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뭘까요? 레프트 조인을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면 왼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다 붙여라,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아이디가 두 개가 있고 풀, 이너, 라이트, 레프트 조인, 요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합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한 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거를 반복을 한다라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얼마나 익숙해져야 되냐면 그냥 글씨를 쓰듯이, 그리고 엑셀 작업을 하듯이 익숙해지면 됩니다. 처음에는 엑셀보다 느리고 엑셀로 작업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래요. 근데 누군가와 협업을 할 때 이 코드를 주면 똑같이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할 때 누군가한테 내가 이거를 잘 정리했는지 확인을 받을 때 엑셀은 그 결과를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코드를 줘서 내가 이렇게 변환한 게 이러이러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변환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소통을 할 때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협업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에러를 줄이고 시간도 결국에 줄어듭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변형하는 거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더 복잡하지 않은 거를 쓰지 않고도 계속 반복을 해서 어떤 표를 만드는 거를 가능한데요. 그렇게 가능하면 됩니다.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조합을 해서 하나의 표를 만들 텐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